자, 여러분, 그래도 현금이 최고지 하는 생각이 어쩌면 지금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랍고도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보유가 가장 큰 리스크다. 와, 이 말 정말 도발적으로 들리죠? 자산운용 전문가인 김태용 대표가 바로 지금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현금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주장의 진짜 배경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충격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모든 현상이 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 즉 유동성이 풀리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과거랑 지금은요, 돈이 풀리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는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즉 위기 때문에 돈을 풀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AI란 거대한 기회, 말 그대로 기술 골드러시에 동참하기 위해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아니, 그럼 이 막대한 돈은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현재 시장에 돈을 펌프질하고 있는 세 개의 강력한 동력, 이른바 3대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째, 정부가 돈이 더 잘 돌게끔 규제를 풀어주고 판을 깔아주고 있고요. 둘째, 기업들은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기름을 붓고 있죠. 이 세 개의 엔진이 지금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버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버블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조 달러.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에 넘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과거에 금융위기로 휘청있는 나라 하나를 구제했던 돈이 지금은 딱 하나의 산업, 바로 이 AI 인프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순환 투자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사례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GPU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 회사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겠죠? 그럼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에 빌려줍니다. 이건 뭐랄까, 버블이 외부 투자자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땔감을 넣으면서 몸집을 키우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번 버블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돈,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돈, 그러니까 빚까지 끌어와서 투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AI 시장은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모든 걸 독식한다는 그런 승자 독식의 믿음이 이 과감한 베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보면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물론 지금도 주식 가치가 높긴 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닷컴 버블 때만큼 극단적인 고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즉 통화량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배 이상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블을 키울 수 있는 연료 자체가 그냥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버블 대체 언제 끝나는 건데? 이 흐름이 꺾이는 순간을 알려줄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나 다른 복잡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고등은 바로 미국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지표가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 실업률이 5%라는 이 경고선을 넘어서면 거의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4.3%니까 아직 그 위험선까지는 약간의 거리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은 이 버블이 좀 더 이어질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핵심적인 전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5종목의 법칙인데요. 잠깐, 이거 5개 종목 딱 찍어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처럼 성격이 좀 다른 한 5개 정도의 분야에 나눠서 투자하라는 전략적 조언이에요. 그래야 한쪽이 좀 주춤할 때 다른 쪽이 받쳐주면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뭐라더라 이런 말에 휘둘리거나 나만 뒤처질까봐 조급해서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직접 치열하게 공부해서 확신을 가진 시장의 1등 기업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시장을 이끄는 리더들이 사실상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랑 인프라가 부족하다, 여기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 지점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버블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버블 아닐까?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